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왜 때론 잔인한가?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는가? 아마 아주 어릴 때였을 거다. 학교 선생님이 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읽은 위인의 말이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다. 열심히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출발선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말은 갑자기 칼이 된다. 노력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문제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질문들이 사람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 말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람을 더 깊이 찌르는 도구가 된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노력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2단 5글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왜 잔인하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다. 한 남자가 있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그 남자도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부할 시간이 친구들보다 훨씬 적었다.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교과서 한 권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그래도 그는 노력했다. 진짜로 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중 하나였다. 밥을 굶으면서 책을 샀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험을 봤는데 집이 넉넉한 친구들은 전문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지도를 받았고 그는 혼자 풀다가 막히면 그냥 넘어가야 했다. 노력의 양은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는가? 분노가 아니었다. 더 깊은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내가 진짜 노력을 안 한 건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이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의심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무언가를 시도할 때 처음부터 확신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 잔인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은 실패의 원인을 오롯이 그 사람에게 돌린다. 됐으면 노력한 것이고 안 됐으면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 구조는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폭력이 된다. 세상에는 노력 외에 작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태어난 환경이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의 질이 있다.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 있었는가도 있다.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도 있다. 어떤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었는가도 있다. 몸 상태가 어떠했는가도 있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이었는가도 있다. 이것들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그런데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출발선이 같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도착선의 차이를 오직 노력의 차이로만 설명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그 거짓말 안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다. 한 여자가 있었다.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됐다. 스펙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자격증도 있었고 인턴 경험도 있었다. 면접도 수십 번 봤다. 그런데 안 됐다. 주변에서 말했다. 더 노력해야지. 자기소개서를 더 잘 써야 해. 면접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해. 더 특별한 경험을 쌓아야 해.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더 하라고. 어디서 더 하라는 거지? 이 막막함은 노력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구조의 문제였다. 채용 시장 자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았고 아무리 잘해도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말했다. 노력하면 된다고. 그 말은 그녀에게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만 더해줬다. 이게 이 말이 가진 또 하나의 잔인함이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린다. 취업이 안 되는 게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닐 수 있다. 집을 못 사는 게 절약을 안 해서가 아닐 수 있다. 건강이 나빠진 게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닐 수 있다. 관계가 나빠진 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닐 수 있다. 세상에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그 존재를 부정한다. 내가 못 바꾸는 건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계속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결국 지친다. 지치는 게 몸만 지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지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지친다. 무언가를 시도할 의욕 자체가 지쳐버린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인다. 번아웃이 뭔지 아는가? 불이 너무 세게 타다가 꺼져버리는 거다.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있다.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진짜로 믿고 죽을 각오로 달려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다. 몸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이 말이 또 날아온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의지가 약한 거야. 번아웃을 의지 부족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달려왔는지를 보지 않는다. 오직 지금 멈춰 있다는 것만 본다. 이것이 이 말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잔인함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멈춰야 할 때도 멈추지 못하게 한다. 건강한 노력과 자기 파괴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만들어버린다. 멈추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든다. 한 사람이 있었다. 몸이 좋지 않았다.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쉬지 못했다. 지금 쉬면 뒤처진다고 생각했다.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노력하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결국 몸이 더 나빠졌다.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제때 쉬었더라면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래 달릴 수 있었을 거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노력과 회복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회복의 자리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곁에서 하는 말로 쓰일 때다. 부모가 아이에게 말한다. 노력하면 돼. 친구가 친구에게 말한다. 더 열심히 해봐. 연인이 연인에게 말한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 위로가 아닐 수 있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닐 수 있다. 그냥 힘들구나 하는 말이 필요할 수 있다. 지쳤구나 하는 말이 필요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는 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진다. 힘들다고 말하면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관계 안에서 쓰일 때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압박 안에서 사람들은 혼자 무너진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진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대부분은 괜찮다고 말한다. 실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고 말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두렵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 퍼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 힘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 말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포기하려 할 때 이 말이 한 번 더 시도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모든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다. 그리고 이 말을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성공한 사람이 말한다. 나는 노력해서 됐어.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열심히 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놓치는 게 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다.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다. 건강한 몸을 당연하게 여긴다. 안정적인 환경을 당연하게 여긴다. 좋은 타이밍을 당연하게 여긴다. 운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오직 노력으로만 설명하면서 그 성공을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말인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안다. 성공한 사람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빼고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반쪽짜리 진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거짓말보다 더 많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 안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된다는 말의 기준이 누가 정하는가 하는 문제다. 된다는 게 뭔가? 부자가 되는 건가? 유명해지는 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건가? 이 기준들은 누가 만든 건가? 대부분은 사회가 만든 기준이다. 시대가 만든 기준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자신에게 맞는 기준인지를 물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그 된다의 기준을 사회가 정해놓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 어쩌면 그 기준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준일 수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준을 향해 평생 노력하다가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방향이 틀렸던 거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방향보다 속도를 강조한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중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죽어라 달려간다. 달려가다 지쳐서 멈췄을 때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왜 달렸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 허탈함이 얼마나 깊은지 경험한 사람은 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는 실패에 유난히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노력 부족의 증거로 배웠기 때문이다. 실패는 과정이다. 실패는 정보다. 실패는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데이터다. 그런데 노력하면 된다는 말 안에서는 실패가 단순히 내가 부족했다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실패를 겪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보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먼저 가게 된다. 이 결론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지
생각해보면 무섭다. 이 말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더 무섭다.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노력을 더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노력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린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의 반대편에 있어야 할 말들이 있다. 때로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때로는 구조 자체가 불공평했어. 때로는 쉬는 것도 용기야. 때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 이 말들은 노력하면 된다는 말보다 훨씬 덜 쓰인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뭔가 약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이 더 솔직한 말들이다. 더 현실적인 말들이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 더 힘이 되는 말들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힘이 됐던 말이 뭔가? 아마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아니었을 거다. 그냥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말이었을 거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는 말이었을 거다. 그래도 내가 대단해 하는 말이었을 거다. 위로는 채찍이 아니다. 위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채찍이 될 때, 그 채찍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한계 이상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더 해봐라고 말하는 건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부으라고 하는 거다. 넘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결과를 의지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다.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노력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이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다.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됐을 때 자신을 탓한다.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는 사람은 안 됐을 때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후자가 훨씬 건강한 사고방식이다. 후자가 훨씬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패가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가장 자주 듣는 나이대가 있다. 아직 어릴 때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어른들의 말이 진실처럼 들릴 때, 그때 이 말이 머릿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 안 됐을 때 자동으로 자신을 탓하게 만든다. 충분히 쉬어야 할 때도 죄책감을 만든다.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나를 탓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내 노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새겨진 말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그러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한다. 그 물음 하나가 오랫동안 짓눌린 자신을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잔인한 마지막 이유는 이 말이 비교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됐다. 나는 안 됐다. 저 사람은 노력했고 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비교가 은연중에 깔린다. 그런데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가진 자원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 노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비교다. 마라톤을 뛰는데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훨씬 앞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결승선만 보고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더 빨리 뛰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건 상황을 전혀 안 보는 거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조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출발선이 유리했다는 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성공에는 운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고, 타이밍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의 성공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노력으로만 설명하려 한다. 그 편이 더 깔끔하고 그 편이 더 자랑스럽게 들리니까. 그런데 그 깔끔한 설명이 조건이 불리했던 사람들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질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왜 때론 잔인한가에 대한 대답은 사실 하나로 압축된다. 그 말은 개인을 구조에서 분리시킨다.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무시하고 각자의 출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무시하고 노력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그 설명 안에서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안 된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낙인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낙인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신이 안 된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 조건이 달랐을 수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수 있고, 구조 자체가 불공평했을 수 있다. 당신이 달려온 거리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출발선이 어디였는지를 봐라. 당신이 그 출발선에서 얼마나 왔는지를 봐라. 그게 진짜 노력의 양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남이 평가해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 힘이 되는 순간도 있다. 그 말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 말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 말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